I came here in Korea because the problem of all people in Philippines, the poverty. I just want to leave the country. Then they told me about Korea. 잘 살기 위해서 왔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왔었어요. 돈 벌러 왔죠. 진짜 정말 고향 땅이 아니에요. 그래 와서 좀 프로젝트 좀 올리자고. Aming biging trabaho rito. They came here to Korea to find love and to fulfill their Korean dream. 한 번은 도로공사 할 때 월급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내 분쟁이 좀 났는데 그때 나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도림이라고 신도림 그 고가다리 밑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는데 그게 도로공사 그 사무실이 거기 있었지. 사무실 꾸려놓은 거기서 내가 먹고 자고 하죠. 월급 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나가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서 술 좀 먹고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이 오야지가 사람 밑에 데리고 와서 백두리 서에 와서 탁 치우고 하면 그러니까 협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 여기서 지지 않고 서로 뭐 오락가락 씨름했지. 그런데 이놈들이 그 등대우에 망치, 여기 목수들이 쓰는 망치 있어요. 그걸로 이 다리를 탁 쳤는데 못 빼는 그걸로 탁 치다 놓으니까 여기 쑥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쩔뚝거림에 내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서 신도림에서 여기 독산동 거지 걸어왔어요. 야 쩔뚝거림이 그리고 친구 집에 들어가. 그것도 도로공사에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집에 찾아갔지.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신고하라는 게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에 올림픽 경기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한국이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임 단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수출 경기에 호조를 띠면서 이제 인력난이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 사회가 만달라 시대를 넘어서면서 3D 업종,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더러운 사업장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부분이고요. 또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 조선족 이제 동포들이 한국에 대거 입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중국 동포 문제, 결국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한국 사회에 시작되면서 이제 그 일에 이제 제가 개입되게 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은 과거로부터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피와 같은 언어, 같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단일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외국 민족, 또 특히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한국에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도 최근 들어서 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The Koreans welcome migran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Koreans don't want to do these 3D jobs. People coming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college degrees, they end up frustrated, they end up very disappointed and full of regrets. So I say, because they did not really understand their purpose of coming here, which is to work in a factory that is dirty, difficult, and very dangerous. 제가 한국에서 노동자라고 제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뭔가 기술 배우려고 훈련 받으려고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기계 그 미션리로 제가 거의 졸업하고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이라면 그때도 아주 적은 돈이에요. 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훈련받고 훈련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노동도 되니까 그렇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기술 가르치는 거 없어요. 무조건 힘든 노동, 위험한 노동만 시켰어요. 저는 보통 이 3D 합청에서 일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주 왁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 시작하고 밀링이나 선반 쪽으로도 장밀에서도 일하고 노가다 여기 건설 쪽으로도 일해보고 여러 일을 해봤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이 많이 얻었습니다. 있지요. 말을 못 알아듣기만 하고 두 번, 세 번 말하다가 썩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니까 그런 일이 아이고 아무래도 저는 한 6개월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지요. Because I am not Chari, what do you mean that Chari is good in Korean language? They tell me Sibal Imnika, Sibal, Babu. Sibal, like that. Bad words. Sometimes they hit you here. May isang Koreano doon na tingnan natin yung bus ko. Yun ang bad experience ko dito na talagang umiyak ako na umiyak dito. Gusto ko na umuwi noon. My manager suddenly, they give house. I come here out winter. So, platform is very cold. So the big problem. The manager, they understand. They only give only styrofoam to sleep there. So, I feel sick here now. So bad experience here. Let us do the work and they will sit down. They will, a small mistake, they will shout at us. They see that you are crying. They still let you work what they want you to do. 공장에 일을 바빴을 때 제일 길게 일한 거는 수출해야 된다 해서 한 기계 앞에서 2박 3일 동안 일했어요. 2박 3일 동안 한 기계 앞에서 한숨도 이렇게 안 자고 계속 일했어요.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공장 일은. 또 일 힘들고 또 우리 일하는 회사는 조그만 거 회사 한달래요. 큰 회사 아니고 조그만 거 회사 때문에 저 나쁜 사정 낼까 일 시키고 일 월급도 안 주는 회사도 있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Sa loob ng 6 na taong kong ditong pananatili, ang nakita ko lang dito ay ang masama sa akin ay 2 buwan akong hindi pinasahod. Yun ang experience na natanggap ko dito sa Korea. Kaya lang pag napupunta ako sa ibang factory, nakakaranas ako ng hindi ako pasahuri ng amo. At tulad ngayon, magsi 6 months na hindi binibigay yung sahod ko. Lagi silang nangangako, lagi ako pabalik-balik sa factory. 인내서 돈 안 줘. 10인, 15인 잘라, 한 단 잘라. 돈 안 줘. 인 없어서 버려. 힘들어요. 외국인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의 주체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었는데 이 절단된 부분, 이 부상을 입은 부분, 장애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공장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부상을 입고 똑같은 장애를 입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외국인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또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봤고, 또 살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여자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이 앞부분이 잘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우리 한국에 지금 남아있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걸 좀 지금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일하다 사고 생긴 분은 제대로 해도 돼. 여기 와서 일하는 만큼 여기 사회 건설을 위해서 사고 생겼는데 이런 분들은 적합하게 뭐 큰 요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상해줄 만한 보상해주고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있게끔 해야 사람이 살아도 살러가고. 탱크 만들어요. 탱크 시흥 컨테이너 컨테이너 오토바이 쌍쌍해요. 쌍쌍해 반찬 팔아요. 무슨 꽝에서 무슨 시흥 시장 앞에요. 안심면 5지네. 안심면 여기는 담주 빼는 거거든요. 이건 몰라겠어요. 지금 뼈 안 잘 안 붙었어. 집에 가. 뭐 해요 지금? 이거 다 없었어. 한국에 와서 다친 게 아니고 그 전에 안 좋아. 입모자 지금. 돈 벌러 왔죠. 뭐. 일 하루도 못했어요. 하루도 못하셨어요? 예, 어떻게? 8월 30일 날 왔는데 네. 10월 2일 날 병 나가지고 방에서 쓰러져가지고. 엄마. 계획은 뭐 어머니가 나오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을까 완치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연세도 많고 말도 안 통하고 할 때는 좀 엄마 뭐라고 그래? 어? 뭐라고 해? 중국에 가야죠. 돈 좀 벌면 가야지. 가지 말아야 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모두 감사하고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러분들 병도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많이 감사하죠. 저희는 이름이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만 받는 병원입니다. 한국 사람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진료와 검사가 무료이고 수술과 입원까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지금 6만여 명의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우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밤에 이제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내과에서는 하루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병원을 보시고 물론 그냥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참고 견디시다가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낮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동포분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보호자 없이 여기서 또 간호사님이 이렇게 계속 밤새 케어해 주시고 그러시는 건데 그런 저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접하기 힘든 그러니까 뭐 노숙자나 아니면 정말 극빈층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는 일이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개인의 무슨 월급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와서 섬기고자 하고 또 정말 아파서 어디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딴 거는 몰라도 먹는 거하고 아픈 거는 누가든지 나라에서든지 누구든지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물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바로 찾아와서 어떤 무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오셔서 어떤 검사들을 받으신다면 참 귀한 도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 전날 입원하셔서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중한 그런 환자분들도 있었고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바닥에 못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에 돈도 없고 입원이나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참다가 결국에는 파상풍으로 온몸이 퉁퉁 불어서 이제 사망을 하고 장례 치를 때
참 속이 터지는 부분이었고요. 한국의 의사, 약사, 간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약국이 홍수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은 병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의 장례를 지금까지 1,500여 명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지만 뭐 일주일이 멀다고 몇 건씩 터져 나오는데 매일 장례를 치르다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3~4명씩 몰아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합차에 이제 관을 3명씩 실른다거나 트럭을 불러서 관을 4~5개씩 싣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네 몸으로 죽은 거 아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 여기 한국 나오다가 3,000명 넘게 이주 노동자 아직 이 나라에 나왔다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3,000명인데 열심히 일했어요, 이 나라도. 그것도 생각 아니고 필 있을 때만 우리한테 쏘고 필 없을 때는 딱 잡아버리고 세리기처럼 하나 노예처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So MTU was founded in April 2005. It's a union established for and by migrant workers. All of the elected officers are migrant workers, although there's some Koreans who do like logistical or secretarial work. And it grew out of a long, almost over a year-long 농성 투쟁. 처음 시작은 우리가 300명 이상이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 일리걸이잖아요. 조직하면 잡혀가고 조직하면 잡혀가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 100명 좀 넘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가 주머니에서 멤버피를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남의 나라에 와서 돈 벌러 왔는데 그 하나도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맺혀 있는 게 많으면 그런 것들. 우리가 이주노조 새로운 지도부자리 3명 또 제대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 문제에서 계속 싸우고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단속되고 이주 노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리 이름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다가 우리한테도 전부가 단속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자다 때문에 집사 우리가 여기 다 농성하고 들어왔어요. 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 97개국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 내는 한 유니언이에요. 그런 단체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어떤 플랜,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분노하고 이제 농성에 들어온 거죠. The ILO has made judgments in at least 2 cases which support the organizing and unionizing of eve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So it's clear that in international law what MTU is doing is just and correct. MTU's existence and its struggle is very, very symbolic for the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movement because, for instance, this is really the only union in the world that has officers who are undocumented, even though that right is protected in international law. So the moment at which we get full 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 that will have incredible symbolic meaning for unions all over who are organizing migrant workers. We want labor right. 대한민국 법의 기준에 비춰 볼 때는 불법인 경우, 그러니까 불법 입국인 경우, 또 정당하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됐지만은 계속 돈을 벌고 싶어서 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하는 관리들 입장에서는 범법자이겠죠. 일단은 빨리 추방을 해야 된다. 일단 이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쫓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 불법 체류의 혐의를 갖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뭐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그런 걸 가하는 사례가 지금도 종종 있죠. 정부에서 주립법 새로운 법 만들고 있어요. 다음 이 법 시작하면 우리한테 한국 경찰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또 집에 자다가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human right는 없어요. 저는. Ngayon, kasi nawalan ako. Dati E9 visa ako. Nawalan na ako ng visa. Mula nung nawalan ako na ng visa, nag-business na ako. Small business lang naman. Ang masasabi ko lang doon sa Korean, sana bigyan pa kami ng pagkakataong maghanap buhay dito. Kasi marami pang nangangailangan Pilipino. Sana bigyan pa kami ng another na visa ulit. 우리도 불법 체류에서 일하고 안 싶었는데 그래도 이 정부가 이런 만드는 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나올 때는 산업행수증 여러 가지 비자에 있었는데 저 비자도 3년 주고 3년 또 우리가 일하는 거 저기 현장에는 엄청 힘들었고 일하는 거 현장이고 또 월급도 조금만 받고 1년 많이 시키고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장에서 다른 공장 젠 잘라고 그래도 그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불법되고 밖에 나가는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하나 싶어도 불법되는 것도 있고. 한국에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자를 들여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쪽에서 계속 들여내고 불법을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에서 계속 잡아내고 이건 똑같이 로테이션 될 거 아니냐. 그 단속 때문에 2002년에 거의 10명 이상이 자살을 했어요. 단속 과정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고 또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자살했고 목베에서 자살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아니지 않냐. 이거는 이번에 EPS를 만들어냈어요. EPS가 말 그대로 Employer Permanent System이야. 이거는 90% 사장한테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노예제도죠. 사장이 사인 안 하면 이 사람은 일리걸. 사장이 80만 원 줘야 되는데 70만 원만 줬어. 그럼 노동자가 왜 70만 원만 줘요? 그러면 내가 사인 안 하면 너 일리걸이야. 이런 식인 어떤 범죄가 계속 되는 거죠. Migrant workers are against that because even though the government says it will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doesn't. In fact, it binds migrant workers to their workplaces so that their employers have far too much power over them. They're not able to move freely between workplaces. They have to renew their contracts yearly. They can only be here for 3 years. So all of these things put tremendous pressures on migrant workers as people and as workers. They were calling for a better system, a work permit system rather than EPS, and also an end to the crackdowns. 회사에서 일탈하자마자 제가 불법 체류자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제 여권 안에서 비자가 2년째 있어요. 2년 남았는데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로 계속 살아왔었고요. 나중에는 앞에 NLD에 있는 친구들이도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한국 활동가들이 계속 난민 신청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나 불안하고 그 잡혀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활동도 못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2004년에. 그때부터 난민 신청하고 나서 심사가 한 번 진행됐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아무 대답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범한민주화에 대해 운동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활동가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조직을 같이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다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대답도 안 하고 잡아가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신청서 접수 된다는 이런 종이 한 장만 갖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 종이가 없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버마 씨는 2004년에 저하고 9명의 친구들이 같이 구성해서 만들어진 단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NLD는 있었지만 NLD라고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 그냥 피어다녀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반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중노동자로서 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상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거죠. Of course, every migrant who stay in foreign country are not easy. We are the foreigner, and then we are the political activists. So that is why our life is more difficult than ordinary the migrants workers. They have to work at the companies, and then when they get their salary, at least they have to pay 10% of their salary. So I can say $150 every month we have to pay, and then that is why we can rent this office, even though it is small. But anyway, we can organize and we can hold the meeting, and also that we can decide a lot of the important decision in this office. But I can say we are doing something for our country. 국회는 저희가 엉산수지 여사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버마 민주화와 정치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걸 크게 했었고요. 부천 시민회와 함께. 그 다음에 88 아파이센 기념행사를 한국에서 아주 되게 크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EBS, BF 같은 단체를 저희가 꾸준히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애쓰는 아니지만 작지도 않은 그런 저희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민주가요로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민주가요 2개로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버마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집회나 이런 때는 하면 그냥 구호만 외치고 하죠. 요즘은 노래도 틀고 이런 것이 한국에서 좀 보고 배우는 거. 한국에서 집회하면 노래도 신나게 틀고 이러니까. 버마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를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매스컴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주는 매스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직접 만들어보자 했어. 그래서 친구들이하고 모이고 방송 카메라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보자. 버마 이슈만으로서는 사회에서 이슈가 안 되니까 마이그런트 이슈로 제가 해서 마이그런트 텔레비전이라고 제가 해서 MWTV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계속 우리가 제작해서 케이블 TV에서 볼 수 있게 지금 저희도 그 4년째 해왔던 거죠. 그전에는 제가 거기서 거의 저희 돈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하는데 요즘은 저희가 마이그런트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나와요. 제작비가 나와서 제가 거기서 PD도 하고 좀 사회 진행자도 MC도 하고 편집 이런 것 저건 다 하거든요. 하니까 거기서 활동비가 조금 나와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돈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남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한국의 핏줄을 가진 동포들이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가난을 피해보고자 한국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외국인이냐, 외국인 노동자냐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한국 민족과 똑같은 피, 혈통, 한 핏줄인데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로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느냐 해서 이름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해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을 써야 저희 정식 명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저희 상담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몇 시간씩 찾아오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먼저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구로구의 가리봉 지역을 찾아가자. 한국에 온 이제 5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중국계 한국인이든지 이런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와 색깔이 똑같고 이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이나 아니면 후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배제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굴이 까마시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셨다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매스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진도 찍어가고 도우려는 손길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국계 저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들이 많은 이제 그런 중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중국 사람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아들인데서 야,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정신 상태에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 또 여기 와서도 그렇단 말인데 몇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포들은 아마 이런 감정이 다 들어갈 거래. 이분네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 같은 것들이 같은 동포끼리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으로 볼 때는 어디 이렇게 좀 잘 사는 쪽 나라의 동포들이 왔을 경우에는 대우가 다르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은 어려운 쪽에서 오신 동포들이 대할 때는 확실히 이 마음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보다는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고 쉼터에 지금 400여 명이 무료로 먹고 자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서로 뭐 자매 갖고 이래 지나니까 뭐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도와주고 나는 그게 내 몸에서 봄에 왔거든요. 그래 겨울 와서 하나도 안 가지고 봄만 가져왔다. 그래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를 뭐 소모도 주고 신도 주고 뭐 이런 저런 와서 자꾸 갖다 줘. 내가 뭐 겨울 와서 돈 안 주고 사지도 않고 그래 내가 지금 정말 이런 행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기 오다 보니까 중국 동포교가 있대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면서 정말 삼시세때 정말 따뜻한 음식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교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의 굶주리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끌어넘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 이제 각 나라별 지역별로 교회가 20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나도 김혜성 목사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데 각 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렸지만 불법 체류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인가 받아서 우리가 신학대학 만들자. 그래서 신학대학을 만들고 벌써 이제 6회 입학생이 있었고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졸업생이 생겨나고 한국의 노동자로 돈 벌러 왔지만 돌아갈 때는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뿌듯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된 부분이고요. 인권 침해 차별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인권에 관련되는 정책을 저희가 공부하는 정책 공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교육과 또 재집하는 것과 같은 홍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조사, 정책, 교육, 홍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사건은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제기하는 사건이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정책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좀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과 홍보에서도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결코 우리와 다른 뭐 3등 국민이라든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 이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책도 만들고 또 인권 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담아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페셜하지. I came in Korea last March 12, 2004. I just worked in the bar like for 2 weeks. And when I start to work, when I talk to the owner, I think she's a little bit nice. But things is, one the girl ran away because she said that they pushed them to go at the second floor with the soldiers and have sex. 외국인 여성들, 특히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한 90% 정도 지금 그 미군 기지 지역의 기지촌 여성으로 유입되어 왔는데요. 이분들이 엔터테이너 비자로 한국 정부에서 주는 비자를 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또 하는 일도 서비스, 성적인 서비스를 강요받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군들한테도 이 여성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당하고 버려지고 이러는 건데, 그게 기지촌에 폭넓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폭넓게 아주 오랫동안 세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He been my boyfriend that time for a couple of weeks, and then he said, okay, when I come back from States for my vacation, why don't you move in my place? Then I moved in his apartment. So I just stay for 2 weeks in his house. So I just get tired with him because I saw he's dating some other Russian. So I asked him, is that your date? He said, no, just our neighb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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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So I just pissed off with him. And I said, why don't you just leave and go? He said. So okay, when I get home, I get all my stuff and move in another place. Then I found out that I'm pregnant. So when I call him, I said I don't want the baby because I see his attitude already and we're not gonna work out. I said, why don't you just pay the hospitals because I need the abortion. I had a dream. I see the baby boy. It was on the dark place. When I wake up, I call my friend. I told her that I had a dream with the baby boy. And then my friend told me, don't do abortion. That boy is your child. He never called me, nothing. He lived in another Filipina in his apartment. On that time, that Filipina now is his wife. She was married with the other soldier. When she get divorced, I give birth like August 2nd. The next month, they get married. 그 미군들이 AJ처럼 그렇게 쉽게 이용하고 버려지고 그런 그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 지금까지 소송에 들어간 경우는 한두 케이스밖에 없는데 지금 소송을 했지만 상당히 그 과정이 어렵거든요. 또 미군 당국에서도 이게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군부대에 요청을 해봐도 그걸 조직적으로 도와준다거나 긍정적으로 도와준다거나 하지를 않는 상태죠. My lawyer told me before that if you can go in states, then you can file a case for him. So you can push him to support him for child support. But I said, how can I go there? He has a blue passport, but I don't have visa.
I'm not sure.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at the U.S. Embassy, but they just ignore me. If ever they can give me a visa here to stay, then I'll stay here. 원칙적으로는 지원 비자라고 그래갖고 기타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된 상태가 오래이기 때문에 또 그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엄청나서 그 지원 비자를 바꾸려면 그 벌금이 해결돼야 돼요. 불법 체류 기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I really hate him because of what he did. And I told him that if you die, maybe that's the time for me to forgive you. Because you show me how much you become mean to your own son. And you keep denying while you give him a passport and birth certificate. He's still the father, no matter what. So I can change his blood to get another father for him. So no matter what, he will be the father of my son. I keep asking some of my friends, can you take care of him so I can go to work, something like that. Which is really, really hard to the mother, that you can watch your own child while he's growing up because we have to work. Not like before with my daughter. I was the one who's taking care of her and my mom. So I feel comfortable if I leave my daughter to my mom because it's my mom. But here, I just leave him to my friend even though I know that person. But while you're working, your mind is in your child.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게다가 AJ처럼 자녀를 버려진 상태에서 자녀 양육되는 경우도 많은데 의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미군 당국은 그 여성을 성매매 여성 취급할 게 아니라 과연 그 여성들이 미군들이 이 여성들을 너무 함부로 이용하고 다양한 그 폭력이 여성들한테 가해지는데 그 여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안양에서 우리 만났죠. 제가 그때 94년에 우리 만났어요. 청양리에서 우리는 시외 버스 탔어요. 버스는 출발하는데 뒤에 앉은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체크 있었어요. 하나만 자기 보는 체크 있었는데 그 체크로 내 머리 때리는 거예요. 아, 왜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우리나라 여자하고 같이 앉았냐? 왜 같이 뭐 말한 그런 거 일이 또 많이, 뭐 다른 사람도 외국인하고 결혼했어, 그런 거, 이 문 사는 나라 사람인데 뭐 고생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둘이 아끼고 살고 싶었어요. 97년에 IMF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일자리도 없고 또 앞에 방 하나만 있었어요. 거기다 살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일해야 되니까 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일 찾아도 일자리는 없었어요. 정말 이틀 동안 밥을 굶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네, 옥탑방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남편 이 나라에서 제대로 서게 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아빠 그 체류 문제가, 결혼을 해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체류법이, 국적법이 정상적으로 혼인을 했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와야만이 또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외국인 남편을 선택했다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건가? 왜 도대체 사회에서 나를 보호를 해주려고 하질 않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98년 5월 31일 날 오전 10시 31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에요, 저 때문에. 아주 기쁜 일이에요. 저는 진짜 뭐 그거보다는 이상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쁜이 우리는 같이 나눴어요. 집에 왔는데, 일 끝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 옆에서 앉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나와고 있었어요. 그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지. 그 아빠 아들 나한테 뭐 유치원에서 많이 눌리고 있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얼굴이 꼬맣다고 꼭 도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예리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리가 아프리카 직공둥이래요. 뭐 생긴 거는 봤잖아요. 초코파이다, 뭐 검새둥기, 뭐 까마귀, 뭐 아프리카에서 만난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 부분에서 여러 얘기했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말티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잡고 걸 옆에 데리고 가서 얼굴 봐봐. 아빠랑 아빠 네 얼굴 봐봐.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아빠 피부색도 봐봐. 똑같이 생겼지. 너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저희는 이제 다독이면서 자꾸 넘어서야 된다. 네가 좀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해주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려워서 그 한계에 자꾸 부딪혀서 이제 울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잘 키워내고 싶고 예.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고 내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워놓으면 이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고 네가 네 길 잘 찾을 거야. 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키울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이 애들 우리만 키우면은 얘네들이 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마음이 약하게 먹고 파키스탄으로 보내버리면은 애들 거기 가서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이팅하는 거 모습이 좀 약해진다고. 여기서 아무래도 화살이나 털이라든지 어디서 단조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막혀가지고 키우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옆으로 잘 될 겁니다. Korean here try to treat us also as a human like them. Foreigner kami, mababa kami sa kanila. Kaya ang gusto nila, kaya kaming murahin. Huwag na yung gagawin sa amin yung hindi nagbibigay ng sahod porket hindi kami legal dito, binabaliwala nila kami. 여러 나라에 한국인들이 가 있고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수보다 더 많은 수가 한국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잊지 마시라.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진 자에겐 잘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좀 잘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Korean society is made up of immigrants now, and that fact has to be accepted, and the richness of that, should be appreciated.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냥 이웃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같이 살게 될 사람인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 사회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고요. 잘해 있어요, 안 잘해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잘해 있어요, 안 잘해 있어요. I came to Korea for more capital to find better life. Earn money and for the benefits of my famil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돈 벌고 우리 가족들한테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 한국의 온 목적도 기실은 돈 때문에 온 거지. They came here to Korea to find luck and to fulfill their Korean dream.